전해드린 대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집값 통계를 최소 102차례 왜곡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조연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 봤듯이요. 지금 102차례라는 횟수도 횟수고요. 지금 청와대가 집값 통계 조작을 압박했다. 이런 정황도 포착이 된 거고 지금 수치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까지 동원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른바 제2의 드루킹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루킹 사건이란 것이 여론 조작 프로그램인 이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정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통계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사실상 통계주도 성장을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통계인 것을 이제 조작하는 것은 허위인 데이터를 공무원이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형법상 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나아가 통계법 위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사실상 문재인 정부 거의 시작부터 거의 102번 정도 48달 동안 102번이니까 거의 2달에 한 번 정도까지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문재인 정부 내내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 말로 이게 통계 마사지가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정부 정책의 근본은 이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정책 지표와 정책 방향을 정하는데 근본인 어떤 그 통계부터가 오염되고 조작됐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충격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아예 지금 부동산 원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그 위가 어디겠습니까? 예. 결국 국토부가 있고 국토부 위는 청와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감사와 수사, 나아가 형사 처벌까지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집값 통계만이 아니라요. 감사원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가계소득과 고용 통계도 조작이 있었다, 왜곡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어떻게 보셨나요? 통계청의 경우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그 가계 동향 조사를 실시하고 발표를 하죠. 네.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은 일정 부분을 조작 왜곡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라는 방향의 숫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을 한 인구에 대해서 그 가계 소득의 좀 더 가산을 하는 방향으로 조작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비정규직 인구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그런 조사 방식의 문제로 설명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식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일단 감사원 자체의 조사 결과일 뿐이고요. 이 결과가 사실인지 여부는 어차피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밝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여러 관계자들이 기소가 된 상황이고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재판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더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윗선이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 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지점인 것 같고 그 윗선이 어디까지냐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아마 시청자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문재인 집무실에 큰 TV 모니터를 해서 거기에 모든 통계를 다 써놨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마 그 부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게 치워졌던 것이 나는데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전혀 최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몰랐느냐. 이게 가장 근본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감사원이 지난 2023년 9월 중에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장 4명 모두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성 실장 등 4실장 전원, 그리고 그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장관, 그리고 부동산원 관계자들 전부 해서 한 22명 정도를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 그런데 검찰은 수사 결과 실무자를 제외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4실장 그리고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11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통계 조작에 관한 개입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실히 필요한데 일부 이미 기소는 했습니다만 최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지지는 아직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어떤 수사로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먼저 문 씨의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500만 원 벌금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부탁드릴게요.
항소 계획 있으신가요? 지금 벌금 1,500만 원 형이 나왔는데 네. 이거 적절한 금액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사고를 내고 예. 택시 피해자인 택시 운전기사가 다쳤다는 보도가 네.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다 합의를 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피해와 관련되는 그 자료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아니고 그냥 단순 음주운전으로 지금 기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 정도가 되면은 징역형으로 하면은 사실상 징역 1년 내지 1년 10개월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예. 그래서 검찰은 그런 부분을 징역형까지 구성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초범이고 또 자백하고 피해자가 합의했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서 예. 벌금 1,500만 원 했는데요. 벌금 1,500만 원은 결코 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과연 벌금할 사로 선고할 사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가로서 조금 의문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뭐 재판부에서는 일단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그다음에 불법 수파법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짚어주신 것처럼 검찰에서는 이제 판결문 분석한 다음에 항소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2심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처벌이 달라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1심 단계에서 다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 범죄를 다 시인을 했고요. 용서를 구하는 반성문 같은 것을 제출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봤을 때 이미 모든 여건에 대해서는 양형 사정은 이미 1심에서 반영되었다고 보여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항소심 단계에서 그 결과는 굉장히 1심의 결과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예. 보겠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이 첫 공판에선 법정 촬영을 금지했었는데 판단이 달라진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크게 달라졌다기보다는 지금 예. 그 법원의 재판 그 어떤 설명을 보면은 윤 대통령 측 특히 이제 경호 측 같은 경우에는 경호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이라든가 지하로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요청을 하니까 그거는 오케이인데 예. 그거에 대해서 언론사 측이 좀 이런 그 뭐 신청을 신청이 좀 요청하는 것이 늦었다는 너무 정황이 늦어버렸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재판부에서는 만약에 새로 신청하면은 그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실질적으로 그 기자단에서 요청을 했고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본 결과 윤 전 대통령의 무죄 추정 원칙과 이 국민의 알 권리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맞다라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촬영, 비디오, 사진 모두 허용이 되고 공판 시작 전에 촬영을 하게 하는데 생중계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짚어봐야 할 게 지하 주차장 출입 관련해서도 법원이 허가 여부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특혜 논란이 계속 있는 거에 대해서. 전 당연히 그 법원에서 지하 주차장 이용을 불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피고인도 그와 같은 동선을 짠 경우가 없었거든요. 이전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도보로 걸어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국민들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알 권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조치를 고집을 한다면 그것 자체가 계속해서 특혜 시비에 휩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